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반격의 시작, 다주택자 취득세, 세금 폭탄 투하,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세금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즉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즉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한 가지는 죽음이겠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진시 황제 또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한동안 절세 방법이니 비법이니 등등 그런 강의가 인기를 끌기도 하였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에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세금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원천이기도 하지만 세금은 나라를 통치하고 또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폭등을 할 경우에는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세금을 강화하였죠. 즉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취득세를 인상을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재산세를 인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납부하도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너무 강하게 상승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규제를 한다는 거죠. 즉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부동산 가격이 또 급락을 하는 경우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 또 부동산 가격의 폭락, 이것을 원하는 정부 또한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지, 급락이나 폭락이라 이런 거를 원하는 정부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을 경우에는,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싶을 경우에는 정부는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서 세금 감면 정책을 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내지는 비과세 혜택을 증가시키고 취득세를 인하를 시켜주고 재산세 인하 등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상승기, 즉 폭등한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동산 하락이 됐고 지금 폭락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부동산 상승했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시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또한 급등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 강화 쪽으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면 제22조의 2,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1항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서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며 한 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 소유자가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의 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2항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또는 부모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일부가 개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죠?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을 4%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자도 각각 한 채씩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요. 세대 분리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한 세대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로 한번 적용 한번 해드릴까요? 1가구 3주택자가 23평 아파트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인데요. 2019년도 현재 취득세는 1%죠. 그리고 취득세액은 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3억 원 곱하기 4%니까 취득세액은 1200만 원이 되겠죠. 물론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물론 또 9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요. 900만 원이면 300만 원 납부하다가 1200만 원 납부한다. 차액이 900만이다. 크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3% 정도 차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수 수요에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이러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좀 깊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대 분리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데요. 28세고 미혼이에요. 삼성전자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서울인데 수원에 거주하겠죠. 그러면 수원에서 전입신고를 했다 치면 세법에 의한다면 독립세대로 구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60세에 서울 목동에 거주하고 독립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1가구 3주택이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자녀가 수원 쪽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0년, 즉 내년부터는 자녀가 수원 쪽에서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집을 사는 것, 요것 또한 자녀 세대를 독립세대로 안 보고 그냥 부모님 세대로 합쳐서 본다는 얘기예요.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좀 웃기지가 않나요? 양도소득세 부분은 독립세대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고 취득세 부분은 또 합치겠다고 하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세대로 보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독립세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억제하겠다는 거죠. 또한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돈은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집을 살 때는 그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뒤에서 도와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매매를 가장한 증여, 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은 뭐한다?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야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억제를 하고자 하는 게 정책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대 개념 또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른 정책들, 예를 든다면 양도소득세, 이런 양도소득세도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들하고 분리세대가 됐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또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취득세가 1% 납부하는 건 4% 납부하는 거, 요거 뭐 몇백만 원 차이, 몇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취득세에서
세대의 개념을 달리 정했듯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세대의 개념 또한 어떻게 또 변화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2014년도 서울 특강 자료인데요. 2014년이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서울에서 제가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요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재미가 없고 서울의 상승률, 수도권의 상승률이 정말 저조한 거죠.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본물, 첫 번째로 본다면 2014년도에 취득세가 인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변경 전에는 4%, 변경 후에는 1%라는 얘기죠. 즉 3억 원짜리 아파트가 변경 전의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라면 변경 후에는 30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본다면 거꾸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본물 두 번째로 본다면 2014년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됐습니다. 즉 1가구 다주택자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60%를 부담하다가 이제는 중과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누진 가세율, 즉 6 내지 38% 요런 누진 가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웃긴 것은 취득세 인하는 2013년이고 양도소득세 인하는 2014년도라는 거죠. 즉 취득세 인하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왔을 때 특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가 서울 특강에서 뭐라고 강의를 했겠습니까?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봐주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죠? 예,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아무튼 이처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또한 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이처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정책 변동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투자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내년도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에 손을 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떠한 양도소득세 정책이 나오냐, 즉 약한 양도소득세 정책이냐 아니면 강력한 양도소득세 정책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격이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가 하나씩 증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순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